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갈 집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가장 큰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주택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이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신설된 임대차 3법은요. 2년의 임대차 계약 후에 한 번에 한해서 추가로 2년 동안의 계약을 더 늘릴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만 할 수 있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30일 이내에 관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모두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입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집주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심지어 계약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의 범위가 있다는데 이 범위 어떻게 되나요? 네, 임대차 3법은 독자적인 법률 제목은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주거용 건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주거용이라는 것은 공부라든지 어떤 건물 대장 같은 그런 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원룸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오피스텔도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미등록, 무허가 혹은 미등기 건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충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잠깐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숙박업소 같은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우선 이 권리는 딱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네.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전 날짜, 그때부터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한 달 전까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2달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적 간격을 잘 지켜서 행사하셔야 합니다. 또 형식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말로 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받았다라는 증명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증명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4년은 꽤 긴 시간일 텐데 이런 경우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집주인은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이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세입자가 월세를 총 2달치만큼 못 낸 적이 있는 경우, 또 세입자가 집주인을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또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넘겨서 살게 했던 경우, 또 주택 자체가 완전히 파손돼서 또 일부가 파손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향후 절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나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를 하는 집주인이 있는데요. 실제로 세입자가 이런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각서이기 때문에 이 각서는 효력이 없고요. 따라서 변함없이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집주인도 이 경우에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네, 세입자는 사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지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위험이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임대차 3법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서 축소 또는 점진적으로 아예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안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국회 구성이 아직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 안정일 텐데요. 생활 속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